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제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조건과 조건이 만났을 때 이 문장 자체가 명제가 된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앞서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집합과 연관해서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명제, 이제 명제와 집합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좀 헷갈리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다시 조건과 조건이 만나면 명제가 된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 P라는 거를 X는 홀수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다른 조건 Q라는 것을 X는 자연수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P라는 상황이 더 넓은 걸까? Q라는 상황이 더 넓은 걸까 생각해 보니까 자연수는 1, 2, 3, 4, 5 쫙 가는 거고 홀수는 1, 3, 5로 쭉 가는 거니 자연수가 지금 더 큰 개념이겠죠. 자, 그 상황 속에서 가정을 P이면은 Q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이거를 P라는 문장, Q라는 문장을 써서 표현한다면은 X는 홀수이면 X는 자연수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 이러한 문장이 완성됐을 때 이 상황을 보니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앞서 배운 명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면 조건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이 무엇이 됐다? 명제라는 문장이 되었다. 왜냐? 지금 이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명제가 그러면은 명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참인 명제 혹은 거짓인 명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인지 살펴보니 자 x가 홀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라는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x가 홀수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 1, 3, 5, 7 이러한 숫자이고 그 말은 즉슨 x가 1 여기서 이 x가 지금 1, 3, 5 이러한 숫자들로 될 텐데 이러한 숫자들이면은 그 x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뭐가 됩니까? 1357고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는 명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이면 조건이다라는 문장이 정리됐을 때는 이것은 명제가 되고 그리고 그 명제는 참 혹은 거짓 둘 중에 하나의 명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게 이렇게 수학에서 이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텐데 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고 이걸 수학 기호로 표시한다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써가지고 P, 화살표 Q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정리하고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조건이면 조건이다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그리고 그 명제는 항상 참인 게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그럼 밝히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아까 P면 Q이다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 했죠? 자, P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P이면 Q이다. 자 이렇게 쓰면은 P 화살표 Q 이걸 어떻게 읽는다? P이면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된다면 참명제 저 화살표 수식에서 우리가 따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 이렇게 명제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주고 이게 참인 명제다 라는 거를 표시해주고 싶으면은 화살표 요 짝대기를 두 개 이렇게 긋게 된다면은 지금 이 문장 안에는 P면 Q이다라는 게 참인 명제다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명제에는 참과 거짓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짓 명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거짓 명제. 자, 거짓 명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P면 Q이다라는
똑같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었을 때 거짓 명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똑같이 두 줄을 그어주는데 요 두 줄까지 그으면 참이 명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아니다, 짝대기를 그어준다면 이건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를 나타내주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수학적 수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참인 명제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제 앞서 우리가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집합과 2단원, 명제 단원이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좀 헷갈리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P면 Q이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명제가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데 참이 된 상황에서 써줄게요. 자, 이 문장을 먼저 바꿔봅시다. P면 Q이다 라는 문장은, P이면 Q이다 라는 문장은 우리가 똑같이 조건 P를 쓰고 이면은 화살표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자, 뭐다? Q이다. 이렇게 쓰면은 P면 Q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명제가 된다 했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해보고 싶은 거는 이 명제가 참이 되었을 때, 포함관계 5가지를 정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표시는 명제 P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가 간 상태에서 화살표를 짝대기를 2개 그어주면은 이것은 명제인데 무슨 명제? 참인 명제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집합에서 배웠던 표현을 지금 쓸 건데 뭐냐면은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집합 P. 우리는 집합이라는 것은 대문자로 쓴다 했죠. 대문자 P. 이렇게 쓰고. 그리고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대문자 Q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었을 때 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 화살표 방향 그대로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러한 집합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냐? 자, 앞에서 정리했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P가 우리가 P라는 거를 홀수라고 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Q라는 거를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었죠. 자연수. 그럼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P와 Q 중에서 뭐가 더 큰 개념이다 지금? 자연수가 더 큰 개념이다. 뒤에 나오는 Q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홀수는 1, 3, 5, 7. 자연수는 1, 2, 3, 4, 5. 자,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자, 홀수는 1, 3, 5, 땡땡땡. 자연수는 1, 2, 3, 5, 4가 빠진 4, 땡땡땡. 그러면은 이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 1, 2, 3, 4, 5가 1, 3, 5를 포함하고 있죠. 지금 집합이.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 순서 그대로 쓰고 화살표 방향 마치 그대로 이어가는 요렇게 뒤에 것이 앞에 거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상황, P가 Q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배웠던 집합 관계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집합 관계를 표현하면은, 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P를 Q를 포함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바깥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생기고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집합, P라는 집합과, 잘 보세요, Q라는 집합의 뭘 본 거냐면은 차집합. 1단원에서 배웠던 차집합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마치 마이너스처럼 표기했던 차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이 차집합이라는 게 뭐가 나올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니, 자, 이 차집합의 의미는 뭐라고 했었죠? 자, 앞에 집합에서 뺀다. 뭐를?
앞의 집합과 뒤의 집합의 공통인 부분을 뺀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P라는 집합은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있고 Q라는 집합은 바깥에 있으니 공통인 집합을 빼게 되면은 P 자신 그대로 요 집합이 빼지게 되고 남는 것은 뭐가 된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이러한 차집합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집합,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차집합은 PQ를 이렇게 쓰고, 차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앞의 집합, 뒤의 집합, 교집합의 뒤의 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된다. 지금 두 번째 쓴 게 차집합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앞에 지금 집합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 개념.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식을 더 만들어 볼 건데, 그 식이 뭐냐면은, 마지막 식 관계에다가, 자, 옆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겠다던 P교 Q연은 공집합이다. 라는 상황에서 뭘 해볼 거냐면은, 좌변, 우변에 각각 똑같이 여집합이라는 성질을 취해 볼 건데,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자, 이 상황은 지금 이겁니다. 자, A랑 B랑 같다라는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좌변, 우변에 똑같이 여집합을 취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은 똑같이 같아진다. 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 좌변이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러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취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우변에 이러한 집합의 여집합을 취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이 여집합은 각각 P와 그리고 교집합과 이 Q 여집합에 각각 분배되는 것처럼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의 분배가 되면은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그래서 이 교집합이 거꾸로 합집합 형태로 바뀌고 그 뒤에 집합은 Q의 여집합이었으니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본인 자신. 다시 Q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변이 정리되고 는 우변은 간단한 건데 잘 생각을 하면 간단한 겁니다. 공집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는 다 있다. 즉, 뭘 의미한다?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우리가 앞에 집합에서 배웠던 표시 U 이렇게 대문자 U라고 썼었죠. 자,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까지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식, 다섯 번째 식. 자, 이 식까지 기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 정리할 목적이었던 P명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되었을 때 이것과 똑같은 표현 5가지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나머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충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